자, 이제 이미지 다 준비되셨으니까 엑셀 파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먼저 어느 카테고리에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대표 키워드 무엇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키워드 검색하시는 곳에다가 일단은 제일 큰 키워드가 도시락통이죠. 그래서 도시락통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상품 목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쭉 스크롤 내려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도시락통 등록해놨는 판매자들이 보이는데, 판매처가 여러 곳인 것보다 상품이 하나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분들이 더 위쪽으로 나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명이 좀 길어요. 그죠? 생각보다 길어요. 긴데도 상단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최대한 키워드를 많이 써서 상품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셨으면은 이제 연관 키워드라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연관 키워드로 들어가면 키워드 연관되어 있는 게 400개 정도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괜찮은 키워드들이 있는지 쭉 보시면 돼요. 검색량 대비해서 상품 수가 좀 적은 애들 보면은 샐러드 도시락통이 키워드가 괜찮은 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보온죽 도시락통도 나쁘지는 않은데 저희 상품이랑은 약간 조금 죽통을 따로 팔기는 하지만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상품 정보 상위로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런 거 보시다 보면 요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 보시면 샐러드 도시락통이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애가 검색량이 3,000에 18,000개의 상품, 그리고 샐러드 띄우고 도시락통의 검색량이 3,000에 18,120건 이렇게 있는 거 봐서는 검색되어 있는 상품의 수는 비슷하지만 검색량은 다르죠. 그러면 이 키워드는 네이버가 봤을 때 동일한 키워드로 인지할까요? 다른 키워드로 인지할까요? 상품의 검색 결과 수가 유사하게 나오면 동일한 키워드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띄어쓰기를 해서 상품명을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은 런치박스라는 키워드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도시락통 중에서 소풍 갈 때는 좀 많이 좀 찾을 수 있으니까 소풍이란 키워드로 쓰면 좋을 것 같고, 실리콘이죠? 우리 실리콘이었나요? 잘 모르겠지만, 네, 실리콘이라면 실리콘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기 도시락통 이런 것들도 있네요. 다 같은 카테고리예요. 그죠? 다 같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키워드들 중에서 다 써도 됩니다. 자, 쭉 이렇게 봤어요. 자, 이렇게 보고 나서 보면 우영우 도시락통이 되게 키워드가 좋네요. 우리 요것도 한번 쓰는 노력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품명을 만들기 위해서 스크롤 제일 위로 올라가시면 검색 최적화라는 곳이 있어요. 검색 최적화. 네, 보셨나요? 여기가 상품명이랑 카테고리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검색 최적화에 오셔가지고 필터 따로 넣지는 않을게요. 여기에서 다음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도시락통이 이미 키워드가 선택이 지금 됐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연관 키워드들 중에서 우리가 상품명으로 사용할 키워드들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장인 도시락통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직장인 도시락통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하세요. 띄어쓰기 되어 있는 거나 안 되어 있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저희 보온은 아니기 때문에 보온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샐러드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런치박스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한번 넣어 볼게요. 글자 수 넘치면 빼고 아니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소풍도 넣어 보도록 하고요.
도시락 가방은 안 주니까 넘어가 보고요. 예쁜은 써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쁜. 그리고 우리가 죽통을 옵션으로 팔고 있기는 하니까 죽통도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체크 다 했다가 나중에 좀 글자 수가 많다, 또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키워드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키워드만 두시고 나머지 키워드는 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체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샐러드 도시락통 위에서 선택하셨으면 아래에서 선택 안 하셔도 되고, 직장인 도시락과 직장인 도시락통은 검색량이 똑같이 나올 거니까 직장인 도시락은 선택을 해주시고, 아기도 좋으니까요. 일단 아기도 선택을 해보고, 이제 수능철이 오니까요. 수능 키워드는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은 아니니까 빼고, 우영우 씨를 한번 넣어보고 나중에 그 지재권에 문제가 되면 지우는 걸로 위험한 길을 가는 것 같은 느낌. 피크닉, 사각, 얀박스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요거는 누군가가 상표 출원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나오는데, 이쁜 도시락통이랑 예쁜 도시락통이 있죠. 상품 검색량은 다른데 상품 검색 결과 수가 거의 유사하죠. 26만 개. 이럴 때는 예쁜이나 이쁜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유아 도시락통, 어린이 도시락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써주시고 싶으시면 체크해 주시고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키워드 쓰실 만한 게 더 있는지 보세요. 과일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칸막이 이런 것도 괜찮네요. 어린이집 간식통으로는 좀 별론가요? 괜찮나요? 별론가요? 별로예요? 괜찮으시면 체크하세요. 요건 검색량이 괜찮으세요? 초등 소풍 도시락통 뭐 이런 거. 요 키워드 선택이 가장 중요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아니죠. 검색은 많이 되는데 상품 수가 적은 게 좋죠. 근데 그런 상품들이 거의 지금 안 보이니까 이 키워드에서는 거의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 최대한 그 숫자가 낮은 게, 이 편차가 적은 게 좋죠. 네, 상품이 적고 검색 수는 많은 거. 네, 대충 선택 다 되셨으면 스크롤 위로 쭉 올리시면은 여기에서 다음 버튼 누르셔서 넘어가실 수 있어요. 저는 16개 선택했네요. 자, 다음 버튼 누르셔가지고 넘어가시면, 자, 키워드가 100자 이상 넘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썼던 키워드들이 중복되는 애들은 앞으로 당겨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키워드 중복된 것들 삭제를 좀 시킬게요. 직장인 도시락이라는 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직장인 도시락을 클릭해서 저는 적용해가지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락통이라고 하는 것도 중복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도시락통도 줄여서 앞으로 한번 당겨서 넣을게요. 그리고 소풍이라는 게 중복이 되고 있으니까 소풍도 클릭해가지고 중복된 거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래도 65자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9자 이내로 쓰시면 가산 점수가 있어요. 가산 점수 3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애들은 삭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키워드를 고객들이 봤을 때 상품명을 읽기 좋은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 수정을 해주세요. 띄어쓰기 두 글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품명에 적었는데 태그에 중복되는 애들이 있으시면 삭제해 주세요. 상품명에 있는 애는 중복해 가지고 태그에 넣으실 필요 없고요. 내가 상품명에 차마 못 넣었다 라고 하는 애를 태그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10개가 들어가져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보면요, 이 도시락통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명에 있는 키워드들도 우리가 추가를 같이 해서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1등하고 있는 판매자가 보면 보온 도시락 예쁜 샐러드 런치박스 전자레인지 밀프렙 용기 이렇게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럼 전자레인지가 가능한 거를 찾는 고객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밀프렙이라고 하는 것도 검색량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은 이 뒤쪽에다가 좀 또는 또 빼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빼주고, 밀프렙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전자레인지. 자, 다 되셨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상 노출 키워드 조회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만든 상품명을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드를 어느 정도 노출이 될 건지를 예상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조합을 다 해줘요. 근데 굳이 이런 것까지는 다 많이 볼 필요는 없고요. 네, 자, 여기 카테고리라는 부분에 복사 버튼 보이시죠? 복사 누르셔가지고 우리 엑셀 파일에다가 카테고리 부분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품명 부분이 있습니다. 상품명 부분에 복사하셔가지고 상품명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럼 글자 수가 49글자, 저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저랑 똑같이 상품명 만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상품명을 만드세요. 앞뒤로 예쁜을 뒤로 보내든 런치박스를 앞으로 보내든 샐러드를 앞으로 보내고 뭐 소풍을 뒤로 보내든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바꿔서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상품의 변별력이 좀 가져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은요, 일단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도매 상품에 보게 되면 색상이 옵션이죠. 색상 옵션이 있죠. 어디 있지? 아이고. 네, 색상 옵션이 있습니다. 색상 네이비, 레드, 그린이 있고 국스프 용기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1,000원인 게 판매가 6,000원에서 1,000원이 빠진 5,000원에 그 중용기는 파는 거예요. 이거를 추가 구성으로 하는 게 나을지 옵션으로 하는 게 나을지는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얘는 도시락통 살 때 죽통을 살지 말지 결정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추가 구성 상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도시락 통만 판매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도시락 통의 색상이 네이비, 레드, 그린이에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색상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 옵션 값에다가 저랑 똑같이 적어봐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네이비, 컴마, 레드, 컴마, 뭐였죠? 그린? 컴마 하셔가지고 적어주세요. 자, 도매가가 6,000원이에요. 도매가가 6,000원입니다. 얼마에 팔까요? 얼마에 파시고 싶은지 여기에다 판매가를 적어보세요, 여러분. 부가세가 들어가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가세를 안 내시는 분들이시니까 부가세를 삭제하셔도 됩니다. 저는 부가세를 내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 부분을 보시면은 5점 제가 74%로 계산을 해놨는데 저희 여기 계산식 조금만 바꿀게요. 저희 스마트 스토어 기본 수수료가 3.3%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면 3.63% 인데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고객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물건을 샀다. 그러면은 2%가 추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수료는 5.63%가 돼요. 5.63%. 엔터. 그렇게 쳐주시면은 여러분들 마진이 제가 예를 들어 도매가 6,000원으로 가지고 왔을 때 판매가 7,900원에 팔면 마진이 1,200원 정도 남는데 여러분들은 부가세가 없으니까 마진이 1,400원 정도 하나 팔았을 때 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렇게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놓고 이 판매 가격 괜찮은 것 같다. 나 좀 더 싸게 팔까? 마진 많이 안 남겨도 좀 싸게 팔아볼까?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가격을 이때 업앤다운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랜드는 없는 상품이었죠. 이 상품에 브랜드가 따로 글씨가 적혀져 있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네, 따로 브랜드랑 뭐 이런 것들이 글씨가 적혀져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어떻게 적으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응? 네, OEM이라고 적든지 아니면은 협력사라고 적으라 그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쇼핑몰의 이름을 여기에 써주고 이런 식으로 또는 여러분 브랜드 이름 쓰셔도 돼요. 여러분 스토어 이름 쓰셔도 돼요. 그리고 모델명에다가는 런치박스 세트, 제조사는 어라운드랩 뭐 협력사, 저는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또는 여러분 안 헷갈리시려면 도매 리뷰 채널 뭐 리뷰 채널 협력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브랜드랑 모델명이 정확한 제품들은 꼭 적어 주셔야 돼요. 뭐 이런 바카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바카스고 그리고 모델명이 바카스 D이고 제조사가 어디죠? 동아제약이죠? 이런 것들을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가산점이 있는 곳이 이벤트 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벤트 칸에는 제가 더 주는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 포인트 지급이라고 적어주세요. 네이버가 줘요, 그냥. 사은품은 안 적으셔도 되는데 적으시면 그냥 이벤트 칸 위에 나오거든요.
주실 게 있으시면 적으시고 없으시면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저는 판매자의 사랑을 적어 놨더니 그 송장에 이게 프린트가 돼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고객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판매자의 사랑 잘 받았다고 리뷰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밀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사랑 받아가시라며. 그리고 배송비는 저희가 얘가 3,000원이에요. 도매 사이트에 보면 이제 배송비가 3,000원으로 적혀져 있죠. 그래서 얘가 3,000원. 도서상관으로 추가로 갈 때는요, 추가 배송비 2,000원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갈 때는 5,000원 결제해야지 가요. 요건 약간 여담인데 무슨 일이 하나 있었냐면, 제주도 고객이 계셨는데 제주도 고객이 먼저 서울 주소로, 친구 집 주소로 주문을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소 변경을 누르신 거예요, 바로. 근데 제주도로 바꾸신 거죠. 그러면은 배송비 더 안 내거든요. 그런 꼼수를 쓰시는 고객이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로 가는 상품인 경우에 택배비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 꼭 해보세요. 그리고 출고지는 일단 여러분 집 주소로 해주셔도 돼요. 출고지 주소는 노출 안 되거든요. 반품지 주소는요, 일단은 여러분 댁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반품이 들어오면 도매 리뷰 채널 들어오셔서 반품 접수하시고 톡톡으로 채널 상담을 하세요. 저희 직원들이 상담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한테는 저희가 반품 택배 보내드릴 테니까 상품 보내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반품의 사유가 무엇인지 꼭 물어보세요. 만약에 깨져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고객님 괜찮으시다면 택배 박스 사진이랑 상품 사진 같이 한 번만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배송 중 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깨졌다면 택배 박스가 무조건 찌그러져 있을 거예요. 그걸 증거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택배 박스는 멀쩡한데 도시락 통이 깨졌다. 그럼 출고 시에 도매 회사에서 깨진 걸 보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고객이 깼을 수도 있겠죠. 고객이 깼다면 포장을 다 뜯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용성이 좀 보이는 와중에 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상품이 뭐 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그랬는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사진을 좀 받으시면서 확인하시고, 단순 변심 교환 반품인 경우들도 있죠. 요거는 무조건 여러분 7일 이내에 다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한 변심인 경우 구매일로부터 주말까지 포함해서 7일 이내. 7일을 넘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상품의 하자가 아니시면. 단순의 변심이면은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택배비를 여러분들이 내시는 게 아니죠. 고객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송 택배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품비는 3,500원을 받아요. 그리고 왕복으로 7,000원을 받습니다. 응? 네,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예요. 그래서 택배가 도착한 다음 7일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분 뭐 쪽지 나누... 아니, 지금 약간 네, 이렇게 해주시고, 해시태그라는 부분은 저희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아까 전에 태그 이렇게 만들어 놨었잖아요. 요 태그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해놓으시면 돼요. 되셨나요? 요렇게 상품 등록할 때마다 미리 요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등록하시면 좀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요렇게 먼저 정리해 주시고, 엑셀 파일 아래쪽에 보시면 빈 시트라고 해가지고 시트 이름이 되어 있으실 건데,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도시락 통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또 상품 등록해야 된다 그러시면 요 시트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시트 그 상품 등록할 거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또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면 가장 큰 장점은 미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옵션 같은 것들을 넣었을 때 또는 판매가를 넣었을 때 마진이 얼마가 되는지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서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고,